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종합지수가요 저점을 다지면서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자율주행, 바이오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10월 28일 있죠?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내린 2268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내린 687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네요.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약세죠. 일본이 0.8%, 대만이 1%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만 약보합인 0.1% 약세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이 마무리되고 다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확산이 됐지만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다우 지수가 2.5%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5.7%나 올랐네요. 4주 연속 상승이에요. 나스닥 지수도 지난 주말에 2.8%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2.2% 상승했다. 근데 주가 차별화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의 주가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바로 빅테크 기술 성장주들의 실적 부진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만약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다우 지수도 같이 끌어내리는데 오히려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상이 시장이 그만큼 부정적이지 않고 좋다라고요.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지난달에 2130포인트가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바닥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요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최근 시장 하락에 따른 어려운 장세에서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종목 위주, 그러니까는 이 정부 정책 등 주요 일정과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 또 단기 관점으로 조정이 마무리되는 우리가 3박자 갖춘 종목이죠. 그러한 종목군들, 또 특징적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종목 등 이 종목 위주로 종목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서요. 성함하고 무료 정보 받겠다라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이 종목 위주의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주봉 모습인데요. 작년 6월달 3,3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 9월 하순경에 2,130포인트까지 고점 대비 35%나 낙폭이 심화됐어요.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먼저 봐야겠죠. 자, 가장 큰 것은 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고평가 논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른 이 고강도 긴축 정책,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그것도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서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전망, 내년에 온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 거죠.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연착륙으로 오느냐, 경착륙으로 오느냐. 만약에 연착륙으로 온다면요, 아마 시장은 안도 랠리가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만약에 경착륙으로 주가가 시장이 침체가 강하게 오면은 최근 저점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런 공백, 그러니까는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좀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35%나 빠진
이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뭐 9배 내외다, 뭐 미만도 나온다. 그건 뭐 증권사마다 약간 틀리지만은 9배 미만, 상당히 저평가다. 또 기업별로 봐도 40% 정도가 0.5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면 철저하게 좀 저평가 국면은 맞다.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의 유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고강도 긴축 정책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지난번에 FOMC에서의 연준에서요, 이 내년 말에 금리를 4.75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25에다가 다음 달 초순에 0.7하면 4%죠. 그러면 12월 달에 한 번 또 있어요. 뭐 0.5 하도 4.5. 그러면 1월 달. 그러면 요번에 0.75가 피크아웃 절정, 인상폭 절정이 아닌가,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 특히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0.5% 포인트를 냈죠. 예상치 0.75% 포인트보다 낮다.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수급 개선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 9월 29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 쪽에 3조 4천억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전에 하나요,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요. 자,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7, 8월 달에 두 달 동안에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5조 9천억 매수했어요.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아까 말한 9월 29일부터 매수니까 9월 28일까지 매도한 게 2조 5천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상승했던 것보다 하락할 때 매도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 들고 있고,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3조 4천억 매수. 그러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덜 팔고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 지금은 아직은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코스피 주봉 차트 모양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지와 저항선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아까 말한 4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반등 첫 번째 하락했다가 2800까지 하락했다가 3000 초반대에서 저항받죠. 그것이 바로 이 전저점 수준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는데 이 12월인가요? 이 저점 수준을 돌파 못하죠. 이 저항 맞고 또 빠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에 크게 하락했다 반등을 주는데 이 4, 5월 달에 저점 수준에서 또 반등이 멈추는, 제한되는 모습이야. 그리고 또 주가가 크게 하락이죠. 그리고 요번에 반등을 주는데 지난 6월 달 저점이 얼마입니까? 2300포인트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저점에 맞고 빠졌는데 요번에 이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23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주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과거의 반등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요, 11월 달 들어서 한 2주 동안의 전환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12월 1일 날 FOMC 회의, 물론 0.15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근데 시장 반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5가 피크아웃이다. 앞으로는 둔화될 거다라는 희망이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이건 기대해도 되고, 또 11월 10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월별로 보면은 7월 달에 9.1, 8월에는 8.5, 9월에는 8.3, 10월에는 8.2% 전년 대비 상승했죠. 근데 요번에 더 하락해서 뭐 7%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안도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시장 반응, 이거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00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지지해 준다 그러면은 상당한 의미 있는 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연말 연초에
이 개별주 중심의 랠리가 벌어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죠? 개별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는데 올해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어요. 그러한 부분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당에서 이 양도소득세 한 2년인가요? 3년은 좀 유예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개별 종목 중심의 랠리가 가능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바이오주, 과거 살 때 바이오주들이 많이 연말 연초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많이 됐던 부분,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가져줘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포인트에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좀 비중을 높여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해서 이소장 증권 TV에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드리죠. 물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럼 벌려면은 그죠? 빨리 많이 벌기가 원하죠. 근데 주식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분산 투자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버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괴테가 그랬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성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면은 빨리 많이가 아니라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이 오히려 낮다라고 그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모니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냐? 저는요,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들, 5G 통신 장비.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바닥권입니다. 그죠? 근데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KMW, 그죠? 우리 서진 시스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권인데, 상당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한번 시장이 안정되면 아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실적 부진이 나왔고 또 4분기도 업황이 좀 부진할 걸로 보죠.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는 못 느끼지만 오히려 저는 삼성전기는요.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2%나 감소했지만은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좀 빠질수록 오히려 좀 비중을 높여가도 된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주들 우리가 한솔 케미칼지, 네페스, IS, SN, 에스텍, 에이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죠? 이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거기에 소재 장비 다 포함이고 또 폐배터리 또 친환경 에너지인데 저는 요 중에 관심하지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조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역사적 고점이죠. 삼성 SDI도 연중 고점. 시장은 바닥권에 있는데 오히려 강한 흐름이 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추격 따라 사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담된다.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의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장비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기술 그렇죠?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와 판매를 하는 회사죠.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하나 또 긍정적인 것이 폐배터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기술 그리고 DNT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A-프로 이렇게 한 세 종목 중으로 관심 갖때 그 중에 하나기술, DNT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현대오토에버가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상당히 양호해 나왔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죠?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은 요번에 유상 증자를 한다 했죠. 기준일이 12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죠? 11월 말일까지
보유한 사람만 증자를 받죠. 예정 발행가는 34%. 근데 비율이 증자 비율이 상당히 크지가 않아요. 그죠? 한 1% 정도 수준이 700억, 그죠? 200만 주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조금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K컬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연말 연초에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 중에 그죠? ST팜이라든지 NK맥스. 특히요. 지금 대형주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주, 주도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주들이 그리고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 중소형 종목에 집중할 필요 있다. 특히 ST팜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0년에 188억 적자에서 작년에 56억 흑자 전환됐고 올해는 175억으로 더 크게 확산되고 내년에는 38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전망치죠. 그 이유는 있죠? 원료 의약품인 올리고 쪽이 그죠? 시장이 확산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다. 또 신약 개발권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ST팜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NK맥스는 NK 치료제가 지금 임상에 좋은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술 수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NK맥스 바닥권이니까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K컬처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종목은 또 뒷부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기타 종목 쪽으로 로봇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특히 CJ 제일제당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정 좀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마무리 종목 우리가 뭐 이렇게 확실한 그러한 신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조금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종목으로 ST팜 하이비전 시스템, CJ 제일제당, 한솔테크닉스 지난주에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크게 떴다가 하루 조정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한 종목은 조정이 짧다해서 2, 3일 정도. 그러면 화요일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 보면서 한번 진입 여부 한번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조정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CJ 제당 계속적으로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한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10년 전에 2011년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 2, 3년 동안 주가 올라갔다 그랬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을 크게 높일 때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면은 그때 가서 해야 된다.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곡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한번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종목을 몇 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삼성전기도 그런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의미 있는 지지대, 그러니까 정고점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이 되죠. 의미 있는 지지선, 그렇죠? 한번 단기적으로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KMW라든지 그렇죠? 자, 주가는 크게 뒤늦게 빠졌지만은 수급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누가 팔고 도망가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된다 그러면 움직임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포스콜 케미칼이라든지 그렇죠? 역사적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크게 올라오면 조금씩 비중만 줄여가는 관점 새롭게 접근은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렇죠?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유상증자로 좀 주가가 크게 지난 금요일 하락해서 좀 부담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축소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장비, 2차전지 장비주들, 그렇죠? 하나기술, 그렇죠? 그리고 DNT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 지금 소재주들이 아까 말한 포스코 케미칼이 역사적 고점 돌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뭐 장비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보유 내지, 그죠?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자율 중에 현대오토 에버, 그죠? 상당히 실적 호전에 따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CJL 제일제당, 그죠? 자, 한번 크게 뜨고 이틀 조정. 자, 아까 말씀대로 센 종목은 조정이 2, 3일 그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 길게 끌고 가는 비중이 있고, 저 단기 종목이 있고,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 있죠. 한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지난번 교통부에서요 2024년까지 여객 운송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특히 올해 말에 자율주행의 레벨 3 단계의 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 있죠. 거기에 따른 흐름, 특히 최근에 만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 즉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만도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좀 힘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율주행 관심인데, 자, 모트렉스, 그렇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요 두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 모트렉스 상당히 안정적이고 수급도 양호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완전한 바닥권이에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강한 움직임, 특히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자, 모터렉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SCC 생산을 하면서 현대 기아차에게 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스마트카, 이제 자율주행차, 컨택티카 및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지난 7월 달에 차량 사물 통신 기반 화물 운송 주행거리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설정이 됐고, 실적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었죠. 영업이익이 올해 한 24% 정도 증가한 438억 예상하고, 그래서 모터렉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회사죠. 타슬라하고 한번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아서 하이비전 모터렉스 관심 갖고, 또 엔터주는 저는 개적으로 JYP 엔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실적도 양호하고 다른 엔터 3사보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부분에서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3분기 실적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이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빅마우스 수익이 인식이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이어졌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이 4분기에는 넷플릭스 재계약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편이 또 나오죠. 오리지널 작품 7편이 뭐 애플양이라든지 넷플릭스, 그죠? 그리고 디즈니 이런 OTT 쪽으로 또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수혜,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이제 처음 조정인데 이 21선 전후, 그러니까 한 65,000원대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JYP 엔터도, 그렇죠? 우리가 뭐 이 5만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시장은 뭐 좀 확인 작업은 필요하지만은 좀 안도 랠리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시장이 연말 연초에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바이오라든지 엔터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